문재인 대통령이 수소차 육성 방침을 밝힘에 따라 도내 자동차 산업에 활로가 기대됩니다. 현대차와 군산 타타 상용차에 기회가 될지 주목됩니다. 도내 자치단체가 추진해온 남북 교류 사업들이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관리와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전 임직원들의 태양광 비리가 적발됐습니다. 업체 편의를 봐주고 발전소를 싸게 분양받았는데 검찰은 수사를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수소자동차 육성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2040년까지 세계 시장 1위를 달성한다는 계획인데요. 특히 수소차 보조금을 트럭으로도 확대하기로 해 현대차와 타타 상용차가 있는 전북 자동차 산업에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시를 방문해 정부가 추진할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2040년까지 수소차를 620만 대 생산해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당장 수소 승용차와 버스에만 지급되던 보조금을 택시와 트럭으로 확대하고 시내버스와 경찰버스도 수소버스로 교체합니다. 2022년 8만 1,000대, 2030년 180만 대를 거쳐서 이후 수백만 대 시대로 빠르게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완주의 현대와 군산의 타타를 중심으로 버스와 트럭 생산이 주력 산업이어서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소를 연료로 전기를 생산해 모터를 돌리는 수소차 산업은 배터리를 사용하는 기존 전기차보다 장거리 주행과 고출력이 가능해 버스와 트럭, 중장비에 강점이 있습니다. 미세먼지 발생도 전혀 없어 대기질 개선에 효과적이어서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주목받는 친환경 모델로 가능성이 큽니다. 트럭, 그다음에 굴삭기 같은 경우에는 전체 차량 대수의 1%밖에 되진 않지만 미세먼지 발생량의 거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을 만약 연료전지로 대체할 수 있으면은 미세먼지를 한 번에 이제 여기에 현대차 노조가 대통령 방문에 맞춰 GM 군산 공장 재가동이 시급하다고 밝혀 전북 자동차 산업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노조는 정부와 현대차가 지난해 2월 표면화된 군산 문제를 외면하고 지방선거가 치러진 시점에서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한 것은 매우 정략적인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광주 전남의 지역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강정 일자리를 정치 포퓰리즘으로 접근했다고 보는 거죠. 일자리 창출이라는 진정성이 있다면 군산 공장을 먼저 재검토했어야 된다. 군산 공장을 재가동해 일감 부족에 시달리는 부품업체를 살리고 유유 인력도 재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어서 전북경제 회생 노력이 노사정 차원에서 추진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새만금 산업단지에 최대 100년간 빌려 쓸 수 있는 장기 임대 용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인기가 좋아 현재 30여 개 기업이 입주를 타진하고 있어 추가 조성까지 필요한 상황입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새만금 장기 임대 용지는 산업단지 109와 209의 총 330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이 추진됩니다. 1단계로 100만 제곱미터에 대해 국비 272억 원, 지방비 68억 원, 총 340억 원이 투입돼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 4월부터는 국내 기업도 외국인 투자 기업과 같이 분양가의 1%만 임대료로 납부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입주 기업은 최장 100년간 용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장기 임대 용지에 대한 혜택으로 30개 이상의 업체들이 입주를 타진하고 있고 빠르면 내년에는 공장 가동이 예상됩니다. 임대 분양가가 1% 낮춰진 이후에 공장 착공을 하게 되면 1년 내에 공장 착공 준공 처리가 되면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제품을 생산해서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230만 제곱미터 규모의 2단계 조성을 위해 추가 매입 비용 확보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540억 원의 국비와 130억 원의 지방비가 사업비로 구성됩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야당의 반대로 올 사업비 확보에 난항을 겪었고 내년 예산 반영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장기 임대 용지를 택한 기업들이 새만금 투자를 앞당길 수 있도록
정치권의 발빠른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MBC 뉴스 박찬혁입니다.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전력 임직원들이 검찰의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무려 60여 명에 이르는데 설치업체의 편의를 봐주고 태양광 발전소를 싸게 분양받았다는 겁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익산의 한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빛이 잘 드는 명당으로 한국전력 전북본부장이었던 황모 씨 소유입니다. 황 씨는 태양광 업체의 편의를 봐주고 시세보다 6천만 원 저렴하게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태양광 업체로부터 특혜성 할인을 받은 것은 황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한전에서는 임직원 60여 명이 가족 명의 등을 이용해 120여 기의 태양광 발전소를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대다수가 지난 2013년부터 5년간 태양광 발전소 허가 과정의 기술 검토 결과를 조작하는 등 업체에 편의를 제공해왔고 그 대가로 아내와 자녀 이름으로 발전소를 분양받으면서 1,0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공사 대금을 할인받았습니다. 시공업체의 상대로는 어떤 갑을 관계에서 갑의 위치에 있다. 이런 것을 이용해서 공사 대금의 할인 혜택을 전주지검은 황 씨 등 한전 전현직 임직원 4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처벌은 피했지만 회사 내규를 어기고 직위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한전의 태양광 비리가 하나의 관행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익산시가 추진해온 남북 청소년 탁구 교류가 무산됐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각 시군이 추진해온 다른 교류 사업들도 잇따라 차질을 빚고 있어 대정부 차원의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정읍 씨는 올해 북한 방문을 시도해왔습니다. 협상이 진전되면서 동학혁명학술대회와 전봉준 장군 동상 건립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까지 세웠지만 최근 계획이 돌연 연기됐습니다. 6.15 남북 공동위원회가 추진해온 금강산 새해맞이 행사도 다음 달로 미뤄진 상황입니다. 남북교류 행사들이 줄줄이 차질을 빚는 것은 대외적인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자체와 민간단체가 간절히 남북 민간교류 재개를 기다려왔는데요. 아쉽지만 북측 입장에서는 북미 협상에 조금 더 집중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남북교류에 노력해온 도내 자치단체들에게는 여러모로 아쉬움이 큽니다. 북한과 직접적인 접촉 기회가 없는 상황에서 모든 사업의 추진 여부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치단체들이 헛수고하지 않도록 대북 정보망을 갖춘 정부에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각 지자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남북교류 협력 사업에 대한 연간 계획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할 건지 그에 대한 조정 방안을 빨리 마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것처럼 자치단체 간 대북 교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과 관리가 절실해 보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엄청난 양의 폐기물이 매립돼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곳이 익산에는 2곳이나 있습니다. 암 집단 발병으로 이어진 장전마을과 지정 폐기물로 2차 피해가 나고 있는 우금마을인데요. 환경당국과 익산시의 시급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주민 30명이 암으로 사망했거나 투병 중인 익산 장전마을. 주민들은 암 발생의 근원지로 지목한 비료 공장을 낙찰받은 업자가 철거하자 크게 반발했습니다. 비료 공장은 지하 곳곳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고 폐수를 방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익산시나 환경당국은 수수 방관했고 주민 고통만 커졌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지만 주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경우 파장은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지금 답답하고 좀 초조한 마음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대로 그 역학조사를 했는지 그것이 정말로 염려되고. 주민 편에 서야 하는 자치행정의 난맥상이 현재 진행형임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그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15건이라고 하는 행정조치를 한 것 보면 행정이 노력을 했다라면 주민들의 건강상 문제도 덜 발생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입증이 됐습니다. 140만 톤의 지정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익산 낭상면 우금마을. 1급 발암물질 비소가 함유된
폐건전지 부산물 수만 톤도 함께 묻혀 있습니다. 업체들은 지정 폐기물을 일반 폐기물로 둔갑시켜 매립했고 침출수가 논과 하천으로 흘러들었습니다. 주민대책위는 2년 반 동안 원상복구 투쟁을 벌였고 배출업체 39곳 가운데 12곳이 우선 5만 톤을 1차적으로 이적 처리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신속하게 좀 진행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익산시도 압박하고 환경부도 압박하고 또 민간 협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어필도 하고. 전문가들은 민관협의회가 정책 제안에만 머물지 말고 권한과 책임을 갖는 이행기구로 전환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폐기물을 불법 처리한 관련 업체가 신속한 복구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강제 조항을 추가하고 환경당국에도 철저한 감시 감독을 의무화하는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점이 또다시 강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경찰이 도내 모 축협조합장의 비위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도내 모 축협조합장 김모 씨 등 3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조합장 김 씨는 지난해 10월쯤 조합원 수십 명에게 선물 세트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수사에 과오를 인정했습니다. 검찰 과거사위는 무고한 피해자 최모 씨를 기소하고 공소 유지한 것 자체가 부당하다며 형식적이고 부실한 수사로 15세 소년이 10년의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거사위는 검찰총장이 피해자 최 씨와 가족 그리고 사건의 유족에게 직접적이고 진정성 있는 방법으로 사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전라북도 대표 도서관 건립 사업이 본격화합니다. 전라북도는 도서관 정책의 중심축을 마련하고 도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5년까지 전국 대표 도서관을 짓기로 했습니다. 18,000제곱미터 부지에 건립할 도서관은 전북의 특색을 담을 수 있는 전북학 보존 공간도 마련될 계획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건립 사업이 성사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전북 지역 문화재 보존과 철기시대 연구를 담당할 연구소 사업을 위해 행정안전부는 기획재정부와 막바지 협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공설시장 청년몰에 입주할 청년 상인을 모집합니다. 음식, 소품 등의 분야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만 19세에서 39세 청년 상인들은 면접과 필수 교육과정을 거쳐 선발됩니다. 임실군 의회가 토양 정화시설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임실군 의회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광주광역시가 임실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오염시설을 허가했다며 즉각적인 원상복구를 주장했습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는 오늘 신년 할애식에서 김지혜 TNJ건설 대표이사가 8대 회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경제인협회는 여성기업지원법에 따른 법정단체입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원전 건설 재개 움직임에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탈핵 전북연대는 오늘 바른미래당 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전 건설 재개를 찬성한 송영길 민주당 의원 등을 비판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